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둡다. 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에 시험을 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학창 시절 내내 코로나19와 싸우고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네. 지금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네요. 네, 맞아요. 내일 시험장에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다면 시험장에 여분의 마스크가 있지만 자신이 쓰던 것과 다르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이 스마트 기기와 같은 것 반입 금지 물품인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기름 종이도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합니다. 기름 종이요? 뭐 네. 쓸까봐 그러는구나. 그런가 봐요. 혹시나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가게 되신다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님에게 제출하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쉬운 문제 풀 때 혹시라도 막히면은 네. 그 문제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조언도 해주셨는데 네, 흔들리지 말고 집중 잘하셔서 내일 인생의 큰 관문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능 전날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수험생들 너무 긴장될 텐데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평소처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능 시험이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네. 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만나볼 분도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무려 복원해야 할 우리 전통을 위해서 네. 20년 동안 발품을 파시고요. 와, 20년.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복원하는 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리셨다고 40년? 합니다. 예.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도 그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야, 그렇죠. 오랜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노력해서 조선시대 명품 가구를 복원하신 분인데요. 야, 다윤 씨도 명품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명품이니까. 조선시대 네. 명품 가구 한번 좀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함께 하시죠. 호남의 소금강, 완주 대둔산. 대둔산의 가을 풍경은 그 자체로 자연이 만든 명품인데요. 완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조선시대부터 이름을 날린 곶감이 있습니다. 햇살 머금은 곶감 참 곱다. 이제 정말 가을이다, 가을. 완주의 가을은 명품이라더니 역시 감은 완주감이 명품이지. 근데 완주에 또 명품이 있다던데 거기가 어디지? 이기성! 이기성! 정말 바빠 죽겠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기성! 이런 사모님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조선시대 명품 전주장을 복원하고 전통 기술을 전승하는 명인의 소식을 말이죠. 지금 만나보시죠. 넉넉. Excuse me. 혹시 여기가 조선 최고의 명품 가구가 있는 곳이 맞나요? 네, 어찌 오셨어?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제가 명품 수집이 취미라서요. 근데 여기 또 명품 중에 명품이 이곳에 있다던데. 근데 선생님은 누구? 저는 인간문화재 소병진. 소목장님? 네, 맞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반겨준 이분이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이십니다. 전시실에는 혼수암, 경상, 장롱 등 전통 소목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생활가구 작품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조선 마지막 후기 18세기, 19세기 때 유물로 나왔던 전유장인데요. 양반가에서 귀족들이 사용하던 그야말로 최고급 가구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뷰티풀하고 어메이징한데 저도 왜 지금까지 이런 명품 가구를 몰랐을까요? 등자 밑에 어두워서 그랬죠. 1910년까지 나왔던 농인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이 농이 싹 없어집니다.
조선의 사상을 뿌리 뽑아가려고 일본 사람들 못 만들게. 그래서 그때 없어진 것을 박물관이라든가 소장단을 찾아다니면서 20년 동안 바쁘 팔아서 제가 150년 만에 제가 다시 복원한 거예요. 저기 현재 지금까지 한 40년 걸릴 것 같아요. 복원까지. 지역에서 소문난 목수 장인이었던 할아버지 때부터 목수일을 가업으로 삼아왔고 한평생 조선시대 소목 기술의 전통을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 지역명사로 선정되었는데요. 정교한 기술로 나무 고유의 결과 무늬를 살려 단순한 가구를 넘어 우아한 기품과 격조를 가구에 담아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짜맞춤 기법의 기술인데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 결구를 이용해서 음과 양의 요초를 만들어서 띄고 넣고 이 기술이 천년을 더 갈 수 있도록 안고한 지금도 천년을 내려왔으면 또 내려가야 되고 전통 기법에 빼놓을 수 없는 삼방 연기 맞춤이라고 합니다. 빈틈없이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짜맞춤은 이음새가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구의 문양에는 장수와 건강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마음까지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전통이라면 한마디로 옛 것을 존중하고 또 앞으로 더 개발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죠, 교과서. 네, 교과서가 전통이죠. 전통이 없으면 현대가 없고 오늘의 현대가 내일의 전통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인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서울, 파주, 포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전주장을 만드는 도면을 놓고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게 전주장에는 항상 말하지만 한 가지 동에 절대 같은 기능은 없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스승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에 궁금한 점을 다 물어봐야 하니 배움의 열기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장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그런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좀 와닿았고 저 나름으로는 앞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물이 되지 않았나. OX 표기를 하면 편히 좋지. 톱이 들어갈 자리가 물러 힘을 그래서 톱을 길게 쭉쭉. 이게 그거 잘못 들었지. 그러니까 얘 잘못 들어갔지. 이건 별도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줄게 미끼를 내. 이렇게 젊은 청년도 전통 가구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러 왔나 봐요. 이 친구는 나의 이제 아들인데 앞으로 나의 이제 제목감, 나의 계승자, 이 전주장을 대를 이어서 할 사람.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전주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복원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다시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업을 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선생님. 이 전주장 기술이 또 후세 몇 대까지 가서 천년을 이어줄 기술이기 때문에 네, 흡족하고 만족하고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이 전통을 잇기 위해서 오늘 하루 수제자가 되어봐도 될까요? 안면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 진짜 두 팔 벗고 예. 두 팔 올리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편해요. 자, 이제 선생님, 다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매끈하죠? 괜찮죠?
저거 깨끗이 잘 했네. 다행이다. 불합격 나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자, 이제 네. 기름칠.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건 이제 화장. 직접 답안을 제작해보니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수백 번의 사포질을 하고 이 몇 번의 기름칠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명품은 명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 짜맞춤 가구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니 도전해보시죠.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이 소병진 소목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대적인 생활 공간에 맞게 새롭게 탄생한 소목장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천년된 먹감나무 장을 한 폭의 산수화처럼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운치라 선생님,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런 명품 가구들에 쌓여서 음악을 들으니까 이 음악이 정말 제 심금을 울리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의 자존심이고 전주의 지적 자산이고 전주의 모든 문화유산이 곁들여 있는 조선시대 역사가 있는 가구란 말이에요. 정말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에서 더욱더 빛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라질 뻔한 전주장을 복원한 장인의 노력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 그 지혜와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진짜 명품이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저런 장을 파는 곳이 있었다. 아마 오픈런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오픈런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전주가 목가구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주장은요, 사대부 양반가의 고급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장 안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땅 문서 또는 귀중품들을 따로 담아두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관하는 물건이 귀한 만큼 장 네. 하나에도 이렇게 좋은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맞아요. 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자손들이 잘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요. 네, 아까 전주장 보셨을 때 자세히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 전주장에는 격포에서 잡아 올리는 주꾸미 문양이 돼요. 네, 주꾸미. 아니, 주꾸미 먹는 건 참 좋아하는데 이 주꾸미 문양의 의미가 있나요? 그 문양이 주꾸미가 팔이 많잖아요. 네. 다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손을 널리 널리 퍼져라. 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장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가는 게 참 쏠쏠합니다. 네. 네, 명장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부터 잘 알아주고 또 이 전통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소중한 전통 우리 세대부터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준비한 다음 소식은 뭔가요? 두 분 이 퍼커셔니스트 들어보셨나요? 퍼커셔니스트. 퍼커셔니스트요. 이게 직업인데 어떤 직업인지 아시나요? 제가 영어를 좀 해서 맞춰보자면 타악기 연주자 아닐까요? 오. 뚠뚠따라 뚠뚠따라. English very well. Yes, English.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하는 분을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타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라니 뭔가 강렬한 소울푸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어떤 음식이 우리 퍼커셔니스트 김은수 씨의 소울푸드일지 함께 맞춰보면서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퍼커셔니스트 김은수입니다. 카혼, 젬베, 콩가나 그 외에 수많은 체명악기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문화예술교육을 타악기로 하고 있는 예술교육자이면서 다양한 타악기들을 음악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제 쓰고 있는 퍼커셔니스트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영향을 가장 좀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을 하셨는데 음악 공연 같은 것들을 저를 이제 주말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퍼커셔니스트라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직업군인데요. 드러머와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드러머가 리듬의 중심이고 그런 역할이라면 퍼커셔니스트는 다양한 소리 악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음악을 다채롭게 채색해주는 그런 역할을 앙상블에서 늘 담당을 해요. 관객들이 와서 무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준다거나 혹은 인상을 얘기해 주면서 웃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보일 때 저는 내가 의도한 대로 됐구나. 음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진입 장벽 자체가 조금 낮아야 한다. 그래야 음악을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라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어.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악기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노래 실력도 어느 정도 좀 는 것 같고 기타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선생이 편하면 애들이 망친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잘못 가고 있지는 않구나. 진심이구나 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 가볼게. 안녕. 안녕. 우리 내일 만나자. 저희 설렁탕 어떠세요? 설렁탕 너무 좋은데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죽겠어. 진짜 너무 배고파요. 이제 먹는 메뉴는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은 제가 체력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몸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오늘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왜 교체는 뭐 먹을래? 양치. 그게요.
일단은 간이 안 된 걸 처음 먹어봐야 돼. 그리고 간할 준비를 해야지. 잔잔하게 시작한 음악이 갑자기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팡 터지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소면을 넣고 밥을 넣고 후추를 넣고 소금을 넣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맛있는 생김치나 겉절이나 아니면은 뚝이랑 한꺼번에 이렇게 푹 떠가지고 왕 먹는 그 순간. 저의 음악적인 어떤 고민들이나 또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 그런 해결책들, 그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은 텐션이 높아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텐션을 저녁 이제 한 8시, 9시까지 유지하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 소울푸드라는 걸 먹으면 되게 추운 겨울날에 밖에 있다가 오들오들 떨다가 갑자기 온탕에 옷을 벗고 이렇게 딱 들어간 그런 느낌?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깨달은 것들을 제 경험으로 안에만 쌓는 게 아니라 책자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앞으로의 계획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계획이고요. 설렁탕이 설렁탕했다. 퍼커셔니스트 네. 김은수 씨의 소울푸드는 바로 설렁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는 국밥 좋아하는 국물 러버로서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즉석 음식으로 그냥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는 한 끼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김은수 씨는요, 무대 위에 서서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그보다도 더 행복한 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이 끝난 후에 함께 박수를 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책도 낸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책을 내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과 함께한 경험들을 차곡차곡 책으로 쌓아서 낼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자신에게도 물론 좋은 기록이 되고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아까 타악기 소리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심장 네. 박동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기분이 만약에 다운이 돼 있다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바로 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김은수 씨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좀 에너지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으로 기분을 올려드릴까요? 그렇죠. 네, 이제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가을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북 시그니처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한 곳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명이요! 가을을 즐기라는 어명이요! 네, 맞아요.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곳과 네. 이 노란 은행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명소예요. 네, 놓치지 말아야 할 그곳으로 지금 가보시죠. 자, 이곳은 경사스러운 터에 세워진 궁궐이라는 의미로 조선의 건국자이신 태조 이성계 건국자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궁궐입니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 건국자의 본향 내지는 관향이라고 합니다. 선대들이 살았던 고향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개국하고 태종 10년, 1410년에
이곳 전주에 경기전을 짓고 건국자의 어진을 모시게 된 거지요. 서러운 님 보내옵노니. 향교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계승되어 온 지방 교육기관인데요.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관학기관, 공립학교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일읍에 일향교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는 53개 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 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셔 오주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창밖. 우리 전주 향교는 한옥마을에서 가을철 단풍 명소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 4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해서 단풍이 떨어질 때는 저렇게 노란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그런 절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라도 그리운 그 얼굴 만나보고자. 밥솥은 원래 그렇다는 생각 지워주시길. 새롭게 태어난 쿠쿠, 마침내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Living in ruins of a palace within my dreams. And you know we're on each other's team. Number 5, 샤넬. 나라마다 다른 식습관,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한국인의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체내에 쌓이는 지용성 비타민은 낮추고 수용성 비타민은 높이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더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하나래. 한국인 영양에 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북이 참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이 오서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서산이요? 네. 들어본 적 없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이 오서산이 충남 홍성에 위치한 산인데요. 그곳에 가면 해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은빛 물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을을 은빛 물결. 배경으로.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음. 노을을 배경으로 은빛 물결을 본다는 게 근데 은빛 물결이 잘 뭔가요? 사실 저도 보지 않아서 궁금하거든요. 자, 오서산 은빛 물결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깊어가는 가을, 오서산에 찾아온 가을 풍경을 만나러 길을 나서봅니다. 다유 씨,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맘때 오서산에 멋진 풍경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대체 어디예요? 제가 그래서 다유 씨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시죠. 가시죠. 설렘과 기대 속에 산행을 시작해보는데요. 해발 791m의 오서산은 사방으로 펼쳐지는 풍광이 아름답고 천수만 일대를 항해하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해 서해의 등대로 불려왔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광. 와, 진짜 단풍이 수채화처럼 싹 물들고 하늘 좀 봐요. 구름 한 점 없는 거. 서비스입니다. 와. 자연의 서비스. 선물 같은 가을 단풍을 친구 삼아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정상에서는 눈부신 억새 물결이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오서산의 풍경입니다. 저게 다 억새예요, 지금? 그렇지. 한 3km가 쫙 펼쳐지거든. 와. 산 구부 능선부터 정상까지 3km 구간이 억새로 뒤덮였는데요. 가을바람을 타고 바람에 흔들리며 장관을 이룹니다. 오서산의 억새는 다른 곳의 억새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와, 진짜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저 솔직히 강아지 뿔처럼 딱 올 줄 알았거든요? 예. 와, 너무 부드럽다. 부드럽죠. 다른 지역에는 억새가 커요. 그렇지만 여기는 고지가 높고 정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억새가 짧고 굵고 강아지 털처럼 이렇게 버슬버슬한 게 풍성하다는 거죠. 오서산의 억새는 11월 중순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억새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더욱 귀하게 느껴지지만 오서산의 아름다움은 억새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 풍경 저는 오래오래 담고 싶어요. 홍성 오서산은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금빛 억새는 지금이고 겨울에는 2월 달까지는 눈이 내렸을 때 은빛 억새를 볼 수가 있어요. 우와, 저는 이 금빛 보러 한 번 더 오고 은빛 보러 겨울에 또 와야겠어요. 오서산을 내려오니 어디선가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냄새가 저를 이끄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 냄새에 이끌려서 왔는데 여기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들어가도 돼요? 네. 아니 잠깐만요. 마스크 먼저 쓰고. 아니 드럼이 쫙 있는 게 혹시 젓갈? 네, 맞습니다. 와, 아니 끝이 없어요, 끝이. 사장님 잠깐만요. 저 한번 끝까지 갔다 와볼게요. 갔다 오시려면 한 5분 걸리실 텐데. 네? 5분이요? 네. 아니 안 갈게요.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던 폐금광이 지금은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최적의 장소가 됐는데요.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토굴은 1년 상시 14도에서 15도를 유지하고요. 젓갈이 맛있게 익기에 아주 좋은 온도입니다. 신안 바다에서 잡아 천일염으로 간한 새우들이 최상의 맛으로 변신 중인데요. 때깔 좋은 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이 젓갈에 들어있는 새우가 이렇게 통통할 수가 있나요? 짤 줄 알았는데 왜 달아요? 네, 추젓은 발효가 되면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먹었을 때 단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와, 진짜 단맛이 나요. 너무 신기하다. 알맞은 염도와 토굴의 온도, 그리고 3개월의 숙성 기간까지 최적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명품 토굴 새우젓을 만들어냅니다. 맛있는 냄새. 광천 토굴 새우젓과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 메뉴는 바로 머릿고기인데요. 뜨끈한 칼국수까지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이곳이 홍성의 머릿고기와 이 새우젓의 환상의 궁합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와, 이 앞에 놓인 비주얼이랑 냄새만 해도 정말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일단 소문 듣고 오셨으니까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잠깐만,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일단 맛있죠? 진짜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녹아. 잡내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또 이 우리 토굴새우젓 맞죠? 이 토굴새우가 올라가는데 이 새우의 통통한 식감이 같이 느껴지니까 훨씬 씹는 맛도 있고요. 감칠맛이 훨씬 살아나는 것 같아요. 머릿고기와 새우젓의 꿀조합에 이어 뜨끈한 국물 요리 만나봅니다. 멸치 육수에 호박과 바지락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내는 이 집의 또 하나의 인기 메뉴 칼국수입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고 이제 일단 멸치 육수가 진하니까, 그리고 바지락 껍질 있는 바지락을 쓰니까 바지락 삶은 그 육수가 이제 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겠죠. 칼국수 위에 부추를 얹어주고 들깨가루와 김가루로 먹음직스럽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물 한 스푼. 잠깐만.
잔치국수, 멸치육수에다가 시원한 해물맛도 나고요. 거기다가 이 단맛은 부추에서 오는 건가요? 그렇죠, 부추. 하고 고소함은 들깨. 네, 고소함까지 마지막에 탁. 너무 맛있다. 국물 맛에 이어서 탱글탱글한 면발은 어떤 맛일까요?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 짧아서 더욱 아쉬운 가을. 곱디고 온 단풍과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의 물결까지 홍성엔 지금 풍경화 같은 가을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Every day of my life, I work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home my heart of me. Oh, tired out, I need my strength away. 예, 어서 오세요. 부터 준비하시네요. 새벽에 손님이 많습니다. 새벽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보통 4시 반쯤에 국을 다 끓여놓고 손님 맞이해야 하는데 오늘은 뭐 조금 늦었습니다. 대표님 되십니까? 예, 지금은 현 대표지만은 저희 그 창업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손님 왔습니다. 이게 수구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 목 쪽에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부위입니다. (7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날까지 했다가 이제 아들이 와서 그래 합니다. 옛날에 저 밑에 살다가 장사를 하는 집을 샀어 우리가. 그래서 했지. 소골국밥도 해갖고 이게 귀하니까 잘 팔리. 서울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뭐 마산 천지 안 오는 데서부터 서울서 왔다가 내 국밥 한 그릇 사물로 서울서 말로 오네. 네, 인수물에 이제 수국 찍어냈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예, 어머니 건강이 제일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내려와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이 식당뿐만 아니라 이 본가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선지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계속 해왔던 방식이 이제 선지하고 수구레하고 같이 끓이는데 육수가 섬이 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선지 특유의 맛보다는 육수가 배겨 있기 때문에 조금 맛이 낫다라는 그 집만의 노하우였죠. 저희 집은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는 걸로. 기존에 어머니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니까 수구레 특유의 냄새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한약재를 넣어보고 식품 전공자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육수 내는 법, 수구레를 삶는 법, 다른 기타 등등 조언을 얻어서 했는데 지금은 수구레 특유의 그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애들도 잘 먹고 이제 쫄깃한 맛에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콩순구가 채소순구 먹고 이제 여름에는 꼬치미네기수 잼순구가 먹고 얼마 많어. 그 내가 부추 이거는 캐갖고 비가 따듬어가 씻어가 그래 주고 그래 해주면 잘 먹을게 나도 좋고 그래 해줍니다. 그때는 뭐 신기 손으로 해준 것도 뭐로 그 밥 배달도 하고 돈도 잘 벌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했다. 여기에 수구레 국을 끓이는 육수를 뽑을 건데
사고라고 소머리 하고 그다음에 잡뼈 그렇게 이제 제가 집어넣습니다. 사실 육고기하고 황태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넣어보니까 훨씬 구수한 맛이 더 나요. 처음 초벌물은 저희들이 다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진하게 이제 우려내야 되는데 그게 한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저는 한 10년 됐어요. 이 집에는 잘 부서지지 않아서 저는 선지 먹으러 자주 와요. 우리 친구가 수불에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찾아봤는데 역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아주 구수하고 국물이 특히 진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인터넷으로 보고 평이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너무 구수하고 시원하고요. 속이 확 풀립니다. 예,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재료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는 분에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손님들한테 잘하고 국도 잘 끓여갖고 손님 대접하고 잘해라. 정말 100년 가게로 인정을 받았고 얼마 전에 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어머니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가게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제 바람이죠. 이방면 하면 수구레, 또 수구레 하면은 창녕군 이방면 정도 생각날 정도로 제가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야, 네, 국밥 마니아 인찬 씨, 경남 창녕 가십니까? 마음만 가야죠. 벌써 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날도 추워지니까 뜨끈한 국물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네. 국밥이 더 당깁니다. 아니 이런 따끈한 국밥은 김장 끝난 후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좋네요. 같아요. 요즘 김장철이어서 김장 버무리느라 힘든 어머니, 그리고 배추 나르느라 힘든 아버지 같이 드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김장은 꼭 필요하지만 정말 또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 김장 문화축제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1000가족이 버무리도록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1000가족이요? 네, 맞아요. 김장은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김장 문화를 제대로 즐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김장 재료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문화로 즐기는 김장 체험에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앞두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 영상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엄마가 딸에게,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네, 수능 시험장은 수험생 혼자 들어가야 하지만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응원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전북이 참 좋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떨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하는 엄마 딸 이교야, 내일 드디어 수능이구나. 네 인생의 첫 번째 도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딸 이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해왔고 또 잘해내리라 엄마는 믿는다. 떨지 말고 너를 믿고서 차분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힘내자, 화이팅! 사랑해!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오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또한 코로나19와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저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쉬는 거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종의 미 반드시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장에서는 반드시 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역 수칙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안전한 수능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면 수능을 그르치게 됩니다. 12월에 진짜 수능이 있고 내가 시험 보는 이 11월은 모의고사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시험 보시면은 분명히 평소보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